자, 페이지 70페이지. 거기 단원 제목은 유효핵전화, 원자반지름, 이온반지름이에요. 요것도 배울 때는 차근차근 이렇게 잘 배워주시고요. 결국에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이 모든 자료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니 여기에다 적어주는 자료를 잘 적어놨다가 문제를 풀 때 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하나만 해볼게요. 첫 번째, 유효핵전화. 유효핵전화. 이것도 되게 간단하거든요. 실제로는 되게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유효핵전화는 결론을 딱 따지면 원자번호 큰 애를 쓰세요가 답이에요. 그런데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때도 있어. 잘 보세요. 유효핵전화가 뭐냐면 전자가 느끼는 전하량이에요. 느끼는 전하량을 유효핵전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핵전하라는 애가 있고요. 하나는 유효핵전하라는 애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많이 달라요. 얘는 앞에 유효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좀 달라. 핵전하는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핵전하라고 해요. 양성자가 몇 개니라는 게 핵전하. 유효핵전하는 양성자가 몇 개니를 정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느끼는 전하량을 유효핵전하라고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 되게 쉽거든요. 리튬이라는 애는 원자번호가 3번이니까 양성자는 3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3의 핵 전하를 가져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전자가 2마리가 이렇게 차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1마리가 차 있으면 리튬 원자가 되죠. 그때 요 전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 A야, 핵전하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핵전하는 얘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 A한테 야 핵전하 얼마니? 그러면 플러스 3이요. 플러스 3이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얘한테도 물어볼까요? 야 B야 핵전하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얘가 핵전하 맞죠? 그러니까 핵전하는 플러스 3이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해됐어요? 그럼 두 번째 유효 핵전하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볼 거야. 되니? 그러면 유효 핵전하는 이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전자가 느끼는 양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전자가 느끼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가까이 있는 거 맞지? 얘는 멀리 있지. 그러니까 3이라는 값은 똑같이 가졌지만 그 전하량이 오는 동안에 손실돼요. 오는 동안에 없어져요. 그러니 멀리 있으니까 좀 덜 느끼겠지. 그치? 이해됐어? 그래서 유효핵전화를 물어보면 얘는 플러스 3보다는 조금 작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됐죠? 얘는 플러스 3보다 많이 작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한 번만 더요. 나트륨은 11번이에요. 첫 번째 전자가 2개 있고요. 두 번째 전자가 8개가 있고요. 세 번째 전자가 하나 있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전자 A, B, C라면 핵전하를 물어볼 거야. 뭐라고 얘기한다고? 예. 그럼 핵전하 A야 핵전하 얼마니? 플러스 11이에요. B야 핵전하 얼마니? 그러면 플러스 11이에요. 양성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C야 핵전하 얼마니? 플러스 11이요. 됐어요? 우리는 핵전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유효한 핵전하를 배웁니다. 됐어요? 그럼 유효 핵전하는 뭐라고? 플러스 11보다 좀 작은데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플러스 11보다 좀 많이 작은데요? 더 멀리 있으니까. 플러스 11보다 완전 많이 작은데요? 더 많이 있으니까. 됐어요? 이게 유효 핵전하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여기 A 3보다 조금 작죠? 여기에 C 11보다 많이 작죠? 그럼 이 값이 3보다도 작아지겠니? 그렇진 않아요.
되셨어요? 얘가 만약에 조금 작아져서 2.9라면 얘는 많이 작아져서 10.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0.1 작고 얘는 0.9 작으니까 많이 작아진 것 같죠? 하지만 작아져도 얘만큼 작아지진 않아요. 됐어요? 그러니 유효핵전화는 누가 큰이라고 물어보면 아무리 많이 작아져도 리튬만큼 작아지진 않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나트륨과 리튬 중에 유효핵전화 누가 크니? 이렇게 물어보면 원자번호 큰 애를 골라오는 거예요. 됐어요? 할 수 있겠어?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렇다면 리튬 했으니까 베릴륨도 한번 해볼까요? 베릴륨은 원자번호가 4번이에요. 첫 번째 껍질에 2마리가 차있겠지. 두 번째 껍질에 2마리가 차있겠죠. 됐어요? 자, 여기 A한테 물어볼 거야, B한테 물어볼 거야. 핵전화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플러스 4예요. 얘도 플러스 4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유효 핵전화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4보다는 좀 작아요. 얘는 4보다는 많이 작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리튬에서 제일 큰 애는 3보다 조금 작죠. 베릴륨에서 제일 작은 애는 4보다 많이 작죠. 둘 중에 누가 값이 클까요? 얘가 커요. 얘는 뭐 4.6 정도만, 3.6 정도만 돼도 0.4 감소한 거 맞죠? 감소량은 얘가 더 커요. 하지만 원래 자체 값이 크기 때문에 감소해도 얘만큼 감소하진 않아요. 이 두 가지, 나트륨과 리튬처럼 같은 족이든가 리튬과 베릴륨처럼 같은 주기에 있던가. 유효핵전화는 딱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다른 거 물어볼 수 없어요. 그렇나요? 왜? 이게 위에 있어요. 아래 원자번호가 클수록 커요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그림을 보면 첫 번째 그래프 한번 보고요. 70페이지에 첫 번째 나오는 유효핵전화의 그래프. 됐죠? 거기에 보면 나트륨이라는 게 있고요. 11번. 그리고 산소라는 애가 있어요. 8번. 자, 유효핵전화 누가 크다고? 무조건 원자번호를 골라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유효핵전화 누가 커? 이걸 맞추려면 그래프를 외워야 해요. 나트륨은 원자번호는 큰데 유효핵전화는 되게 많이 작지. 산소는 원자번호는 작은데 유효핵전화는 크죠. 그래서 얘는 족도 다르고 주기도 달라요. 이런 문제는 수능에 물어볼 수 없어요. 됐어요? 수능에는 같은 족 물어봐요. 그럼 같은 족이면 항상 원자번호가 클수록 커요. 같은 주기만 물어봐요. 그럼 항상 원자번호가 클수록 커요. 그래서 수능을 볼 때는 원자번호를 골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핵전화는 원자번호. 그래서 쓰세요. 유효핵전화는 원자번호. 자, 여기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유효핵전화. 전자가 느끼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만 꼭 써주세요. 같은 족일 때 원자번호가 클수록 유효핵전화가 큽니다. 같은 주기일 때 원자번호가 클수록 유효핵전화가 커요. 그래서 유효핵전화를 수능용으로 풀 때는 원자번호를 골라오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시험 문제를 막 풀다가 보기에 기억 유효핵전화는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만약에
보기에 이렇게 써 있으면 요 A와 B는 반드시 같은 족 아니면 같은 주기예요. 이게 시험 문제에 되게 중요한 팁이거든요. 그래서 유효 핵전화를 비교하려면 반드시 같은 족 같은 주기여야만 해요. 됐나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니까 꼭 하나 체크해 주세요. 책에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책 13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255번이요. 거기에 니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가가 다보다 크다. 이렇게 써있죠. 그럼 가와 다는 반드시 동주기 아니면 동족이어야 돼요. 됐어요? 반드시 동주기 아니면 동족이어야 돼요. 259페이지, 259번도 한번 펼쳐볼까요? 거기에 기억 보세요. 유효액 전하는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써있지. 그럼 A와 B는 동주기 아니면 동족이어야만 해요. 그렇게밖에 비교를 못하는 거예요. 됐죠? 시험 문제를 풀다가 265번 이런 문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보다가 니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B가 D보다 크다 이렇게 써있지, 그치? 그럼 B와 D는 동주기 아니면 동족이어야만 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됐니? 그럼 265번도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A, B, C, D가 있었는데 이 중에 하나는 질소, 플로린, 나트륨, 황이죠. 그죠? 잘 봐. 문제를 풀 때 잘 보세요. 질소가 하나 이쯤에 있으면요. 여기 산소가 있고 여기 플로린이 있겠지. 그리고 나트륨은 이 끝에 있을 거예요. 황은 산소 밑에 있는 게 황이에요. 됐죠? 그럼 얘는 동족이 없지. 그치? 그렇다면 거기 문제처럼 유효액 전하는 B가 D보다 커요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이 B, D는 나트륨과 황 아니면 질소와 플로린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니? 그럼 그 중에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꼭 하나 체크해 주세요. 유효액 전하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같은 족이거나 같은 주기여야 합니다. 됐죠? 정리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됐어요? 어렵지 않지, 그지? 자, 두 번째요. 이걸 쫙 펼쳐놓고 있어야 시험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된다고? 동일한 두 개의 원자를 결합시켜서 잽니다. 동일한 두 개의 원자를 결합시켜서 재요. 하나로는 잴 수 없어요. 오비탈 할 때 배웠죠. 전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반지름을 하나만으로는 잴 수 없어요. 이렇게 결합시켜 놓은 후에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후에 이 녀석을 절반으로 나눠주면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절반으로 나누면 이걸 원자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보면 하나, 둘 이렇게 동일한 애를 적어놓고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정해지겠죠. 이걸 핵간거리라고 해요. 이걸 절반으로 딱 나누면 요 한 파트가 요만큼이 원자 반지름이에요. 됐죠? 핵과 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값.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계산형 시험 문제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수능에도 나오진 않거든요. 뭐가 나오는 거냐면 절대로 원자 반지름을 잴 수 없는 게 나와요. 그죠? 아무리 해도 결합할 수 없는 애는 원자 반지름을 재지 않습니다. 누구? 18쪽 원소. 비활성 기체는 결합을 하지 않아요. 그지?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18쪽은 제외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칸 더 내려볼까요? 원자 반지름은 누가 크니? 같은 족인 경우에 원자 반지름이 원자 번호가 크면 원자 반지름은 작아요. 여기다 한 줄 쓸 거고요. 두 번째 단어도 한번 써볼까요? 같은 죽이라면 원자 번호가 반지는 여기 같은 족을 먼저 썼죠. 족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지고요. 얘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족을 먼저 썼습니다. 저것도 한 줄 쓸 거예요. 이것도 막 쓰다 보면 되게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외워주세요. 보고 적어줄게요. 잘 봐. 리튬과 나트륨 중에는 원자 반지름이 누가 크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리튬은 껍데기가 하나, 두 개 있죠. 그죠? 나트륨은 껍데기가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그럼 나트륨이 큰 거죠. 칼륨은 껍데기가 네 개 있습니다. 그럼 칼륨이 큰 거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져요. 같은 족이라면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큰 거죠. 되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럼 리튬 옆에 베릴륨이 있겠지, 그지? 그럼 베릴륨도 껍데기가 두 개거든요. 크겠니, 작겠니? 얘 4번이니까 작아진다. 됐어? 그럼 작아지고 커져야만 쓰는데 이유를 못 쓰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같은 주기일 때 왜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반지름은 왜 커지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애는 두 개예요. 그 두 개를 다 써야 돼요. 내신에 나와도 두 개는 다 쓰셔야 됩니다.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애는 종류가 두 개. 첫 번째가 전자 껍질수예요. 두 번째가 유효 핵전하예요. 됐죠? 다시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두 가지. 뭐라고? 전자 껍질수, 유효 핵전하. 항상 이 두 가지를 쓰셔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은 족이라면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껍질 수가 많아지죠. 그죠? 껍질 수 많아져요. 다시요. 껍질 수가 많아지면 반지름은 커지지. 그런데 같은 독일 경리에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 핵전화도 커집니다. 유효 핵전화도 커져요. 그럼 유효 핵전화 커지면 어떻게 돼? 맨 끝에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세다는 얘기죠. 이 당기는 힘이 매우 세다는 얘기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유효 핵전화가 크면 반지름은 작아져요. 되니? 자, 잘 봐라. 전자 껍질 수가 커지면 반지름은 커지죠. 유효 핵전화가 커지면 반지름은 작아져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미치니까 얘가 더 큰 영향을 미치니까 반지름은 커지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 껍질수가 증가해서 반지름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죠. 유효 핵전화가 커지니까 반지름은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되니 둘 중에 누가 큰 거야? 얘가 크니까 반지름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됐어요? 항상 두 가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객관식용으로 좀 꼬른 문제에 하나를 물어본다면 같은 쪽일 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죠? 얘도 한번 해볼까요? 같은 주기라면 자, 리튬과 베릴륨, 저기 플로린까지 같은 주기라면 껍질 수가 다 똑같죠? 껍질 수가 모두 같아요. 그럼 껍질 수 때문에 반지름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 그럼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화가 커지니까 반지름은 작아지는 거죠. 효과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됐니? 그래서 원자 반지름에서 중요한 단어는 항상 두 줄을 한꺼번에 써야 한대요. 껍질수와 유효액전화. 껍질수와 유효액전화. 이 두 단어를 한꺼번에 써주셔야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자, 요거 꼭 정리해서 꼭 정리하세요. 리튬 원자 반지름이 있고요. 나트륨 원자 반지름이 있지. 누가 크다고? 내려갈수록 크다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림을 그냥 그려서 요걸 외우세요. 네, 크죠? 그지? 다시 한번요. 플로린과 CL 누가 크다고? 네, 크죠? 그럼 리튬과 플로린 중에 누가 크니? 리튬이 크죠? 왜 커요? 얘도 이쪽으로 갈수록 커요. 됐나요? 자, 질문이요. 리튬은 이렇게 가면 큰데 이렇게 가면 작죠? CL은 이렇게 가면 작은데 이렇게 가면 크죠? 리튬과 CL 중에 누가 커요? 됐어요? 리튬과 CL 중에 원자 반지름이 누가 클까요? 자, 이런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리세요. 요 그림을 꼭 그려놔요. 리튬 이만해요. 됐지? 나트륨은 이만해요. 근데 큰 거 맞지? 됐니? 플로린은 졸라 작아요. CL은 플로린보다 조금 커요. 그래서 자, 리튬이 커, CL이 커, 리튬이 커요. 됐니? 요거 외우세요. 요거 외우세요.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그려놓고 시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원자 반지름이 나와서 이거 생각보다 헷갈리거든요. 그럼 리튬, 플로린, 나트륨, CL 이렇게 써놓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부동을 칠 수 있고요. 이렇게 부동을 칠 수 있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칠 수 있지. 그치? 시험 문제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다 외우라고 안 그러지. 중요한 거 하나를 포인트로 잡아서 시험 문제를 잘 맞췄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 되나요? 원자관계론 잘 외우세요. 여기 한 칸만 더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오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온 반지름이에요. 이온 반지름은 두 개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놓으세요. 이렇게 오면 두 개. 이온은 두 종류죠. 양이온과 음이온.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금속 원소의 경우에는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입니다. 됐지? 그러면 반지름은 커지니 작아지니? 자, 리튬이 있어요. 첫 번째 두 개, 두 번째 하나 차 있는 게 리튬이고요. 리튬 양이온이 되면 첫 번째 두 개, 두 번째 없어지죠. 전자가 튀어나갈 때 껍질도 같이 가져가요. 되니? 다시 전자가 사라질 때 껍질도 같이 사라져요. 그러면 얘는 이만했었는데 얘는 요만하겠죠. 어때요? 양이온이 될 때 작아져요. 요거 쉽습니다. 전자가 나갈 때 껍질도 같이 없어져요. 그러니 금속 원소는 되게 컸었는데 양이온은 작아지겠죠. 사이즈가 감소합니다. 되죠? 요거 한국말로 쓰면 되게 헷갈려요. 원자 반지름은 이온 반지름은 비교했을 때 원자 반지름이 커요. 됐나요? 이렇게 나오면 요 이온은 무슨 이온이라고? 양이온. 되니? 요 원자는 무슨 원자라고? 금속이요. 됐어요? 요걸 맞추는 게 니네가 해야 되는 시험 문제예요. 됐지? 한 번만 더요. 그렇다면 비금속 원소는 어떻게 되니? 비금속 원소는 이렇게 내리면 전자를 받아먹습니다. 그리고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쉽지? 금속이 전자를 버리면 껍질도 같이 버려요. 그래서 작아져요. 됐나요? 이거 쉬워요. 둘 중에 하나만. 그럼 얘는 커지겠니? 작아지겠니? 반대죠. 얘는 커져야 돼요. 비금속 원소가 요만하면 음이온은 커집니다. 그치? 둘 중에 쉬운 거 하나만 하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금속 원소가 쉽거든요. 왜? 전자를 버리면 껍질도 같이 버리니까 작아져. 그럼 얘도 한번 적어보면 원자 반지름이 크겠니? 이온 반지름이 크겠니? 얘 이온 반지름 쪽으로 구동을 쳐야죠. 만약에 이렇게 차이가 되면 요 이온은 누구라고? 음이온. 요 원자는 누구라고? 비금속이요. 요걸 맞추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자, 질문이요. 그럼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이 될 때 반지름이 작아진다고 했죠. 이유가 뭐야?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반지름이 감소합니다. 자, 반지름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유를 두 개 쓰셔야 된다고 했죠. 뭐라고? 전자 껍질수와 유효액점. 자, 다시요. 금속 원소가 양이온이 될 때
전자 껍질 수는 어떻게 되겠니? 전자를 버릴 때 껍데기도 같이 버린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럼 껍질 수는 감소해요. 됐니? 껍질만 버리고요. 그렇다면 유효액전하는 요것도 한번 써봤어요. 리튬은 3번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플러스 3이거든요. 그럼 얘는 힘을 3마리가 나눠 갖는 거 맞지? 그죠? 그런데 리튬 양이온이 되면 플러스 3은 똑같은데 전자 2마리밖에 없지. 그러니 힘을 각각 나눠 갖겠죠. 됐어요? 예를 들면 얘네들 힘을 1, 1, 1씩 가진다면 얘네들 힘은 1.5, 1.5씩 갖는 거죠. 그럼 어때요? 당기는 힘이 더 세지죠. 이런 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여기다가 적는 거야. 유효액전하는 전자를 당기는 힘이라고 알아두면 훨씬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어때요? 3마리가 나눠 가져야 되는 걸 2마리가 나눠 가지면 2마리가 훨씬 더 많은 힘을 갖겠죠. 그럼 더 세게 당기지 않겠니? 그러니 유효액전하고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껍질수 감소하면 여기처럼 반지름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유효액전하가 증가하면 반지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죠. 얘 때문에 반지름 감소했는데 얘 때문에 더 많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나게 작아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럼 얘도 한번 써볼까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했어요. 이렇게 오면 반지름은 증가해요. 그치? 왜요? 전자 껍질 수가 어떻게 되니까? 유효액전하는 어떻게 되니까?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플로린이라는 게 있어서 원자번호는 9번이고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가 차있는 거지. 됐나요? 그럼 얘는 9를 9마리가 나눠 가져요. 됐지? 그럼 당기는 힘이 이만큼 되겠지, 그지? 그런데 플로린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전자 2개에 이 끝에 8개가 돼버리죠. 그럼 9라는 애를 10마리가 나눠가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9만 원이 있었는데 전자 9마리가 10,000원씩 가질 수 있지. 그치? 됐나요? 근데 얘 보세요. 9만 원이 있었는데 전자가 10마리가 돼버리면 9,000원밖에 못 갖지. 그치? 어때? 힘이 작아지겠죠? 그러니 당기는 힘이 작아지니까 좀 커지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대신에 껍질 수는 어때? 7개나 8개 있을 때나 껍질 수는 같죠. 껍질 수는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이온이 될 때는 껍질 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유효액전하가 어떻게 된다고? 전자가 많아졌으니까 작아지겠죠. 얘는 하나가 더 있어요. 7마리의 전자가 있을 때보다 8마리가 있을 때 서로 더 잘 밀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자의 반발력이라고 해요. 전자가 많아졌으니까 반발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서로 미는 힘이 생기니까 서로 밀어서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이유들은 되게 중요하게요. 수능 문제에야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이내 내신용으로 문제 풀 때는 이런 이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유효액전화, 같은 쪽 같은 주기구나. 그럼 유효액전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밑줄 긋고 원자 번호라고만 써주면 시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구나. 큰 애를 골라보세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은 각각 상황이 조금은 다르지만 껍질수와 유효액전화, 껍질수와 유효액전화 때문에 반지름이 서로 정해지는구나. 됐죠? 껍질수가 커지면 반지름은 커지고요. 껍질수가 작으면 반지름은 작아요. 유효액전화가 크면 반기레님이 세니까 반지름 작아요. 됐어요? 유효액전화가 작으면 반지름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거든요. 됐니?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알고 있어야 문제를 푼다고?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요거 정리하세요. 요 써줘. 니네들이 해야 되는 건 요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등전자 이온이라고 한다 했어요. 요거 외우세요. 그치? 요거 잘 외우세요. 첫 번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애가 있어요. 그쵸?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면 원자는 질소부터 시작합니다.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됐니? 질문이요. 원자 반지름 누가 크다고? 됐어? 이걸 풀 때도 그냥 느낌상 니네가 20번까지 외우고 있지 않니? 20번까지 중에 원자 반지름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플루오린. 왜요? 18쪽은 제외니까. 됐지?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 20번까지 중에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큰 애가 누구야? 플루오린의 반대쪽에 있는 칼륨이야. 이렇게 최고 최소를 외우시면 돼요. 플루오린이 제일 작아요. 그러면 플루오린이 작으니까 이렇게 부등호를 치는 거지. 됐니?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에 이렇게 부등호 치는 거 맞죠? 됐어요? 자, 2주기, 3주기 누가 커? 3주기가 커요. 그래서 부등호를 이렇게.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오면 요 한 줄을 써주세요. 질소,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얘네 셋 중에는 이쪽이 커. 얘네 셋 중에는 이쪽이 커. 전체를 따지면 3주기가 커. 껍질수가 3개잖아요. 얘 2개밖에 없고. 크겠죠, 당연히. 됐니? 자, 그러면 이온 반지름도 한번 써볼까요? 얘가 이온이 되면 어떻게 돼? 질소,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얘는 3-, 얘는 2-, 마이너스, 플러스, 2+, 3+. 얘네들의 모든 이온이 다 전자가 10개예요. 그래서 네온이랑 전자 배치가 같은 애들이에요. 됐니? 그러면 질소는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요. 산소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요. 플루오린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요. 됐죠? 그럼 얘네 셋 중에 전부 다 커지는 거 맞지? 그럼 셋 중에는 누가 제일 크니? 유효 핵전화가 얘가 제일 작죠? 그러니 얘가 사이즈는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냥 이렇게 써놓고 이온 반지름은 전부 다 부등호가 한쪽 방향. 됐나요? 이거 외워줘요? 요거 외우세요. 요 박스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거 잘 외우세요.
이거 그리기 되게 쉽거든요.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누가 크니 이렇게 써면 항상 이렇게 써주세요. 질소,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아니면요. 잽싸게 이거 쓰는 거 되게 빠르거든요. 머릿속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질소,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아니면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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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플러스 여기까지 됐죠. 그런 다음에 모두 다 이렇게 화살표, 모두 다 이렇게 부등호, 뭐만 원자 반지름의 가운데가. 요거 연습하시면 굉장히 빨리 쓸 수 있거든요. 요거 연습하세요. 됐어요? 굉장히 빨리 쓸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가 더 있는데 위에 게 훨씬 많이 나오니까 얘를 정리해 주세요. 두 번째 건 아르곤입니다. 18번이죠. 얘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애도 있어요. 됐죠? 그럼 얘는 원자인 경우에 누가 생긴다고? 질소 밑에 인 있고요. 산소 밑에 황, 플루오린 밑에 Cl, 칼륨, 칼슘. 그럼 이렇게 금속, 비금속 나눈 다음에 부등호, 금속으로 부등호. 연습 한번 해볼게. 자,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쓴다고? P, S, Cl, K, Ca 써놓을게요.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그렇죠? 얘는 뒤에 안 외우죠. 여기까지가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부등호 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온 반지름의 부등호는 한쪽 방향. 원자 반지름의 부등호는 금속, 비금속 따로. 그리고 금속 쪽으로만. 됐나요? 요거 습관들이면요 굉장히 문제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됐어요? 요거 할 수 있겠니? 자, 질문 하나 또 해볼까요?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잘 봐. 원자 반지름 여기 중에 제일 작은 애는 플루오린이죠. 그죠? 그럼 여기 원자 반지름 중에 제일 큰 애는 나트륨 맞지? 됐죠? 자, 두 번째, 여기 중에 원자 반지름 제일 작은 애는 Cl 맞죠? 그죠? 그럼 나트륨의 원자 반지름이 크겠니? Cl의 원자 반지름이 크겠니? 위에서 제일 큰 애와 아래에서 제일 작은 애 누가 클까요? 어려워요? 했는데 됐니? 그렇다면 얘는 부등호를 이렇게 치는 거지, 그치? 맞아? 절대로 안 되죠. 그죠? 아까 얘기했어요. 나트륨의 원자 반지름이 커, Cl의 원자 반지름이 커. 나트륨이 크잖아요. 그죠? 이 전체를 다 부등호를 쳐서 여기 있는 값보다 여기 있는 값이 더 커요. 그러면 안 된다. 됐니? 원자 반지름을 비교할 때는 동tuk이 동족을 비교하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다란 부등호는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딱 요 두 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얘요. 됐어요?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249번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표는 2주기 임의의 원소 A, B, C, D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대한 자료래요. 됐지? 그럼 2주기니까 미배분 탄질산 이렇게 가는 거 맞죠? 자, 잘 봐. A라는 애는 원자 반지름은 컸었는데 이온 반지름은 작아졌지. 자, 다시요. 원자 반지름은 컸는데 이온 반지름 작아진 거 맞죠? 그럼 A에다 쓰는 거예요. 뭐라고? 양이온 금속. 됐지? B도 한번 볼까요? 112였는데 31 됐지. 그러면 원자 반지름은 큰데 이온 반지름 작아졌으니까 B도 금속 양이온. 됐어요? C 한번 보세요. 73이었는데 140이 됐지. 비금속 음이온. 이렇게 쓰는 거예요. D는 71이었는데 136이 됐으니까 비금속 음이온.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그걸로 한번 볼까? A, B, C, D 중에 원자 번호는 B에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은 2번은 풀 수 있죠. B는 금속 양이온이라고 썼지. 그럼 2번은 동그라미. 됐어요? 4번도 한번 볼까요? D에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은 음이온. 4, D는 이온 반지름이 커진 거 맞지? 비금속 음이온이라고 썼으니까 4번도 동그라미. A, B, C, D에서 금속과 비금속의 개수는 둘둘 같죠? 동그라미. 됐어? 그럼 그런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지. 자, 이제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A와 B 중에 자, 써볼까? 미, 배, 붕, 탄, 질, 산, 플로린, 네온. 네온은 원자 반지름에서 지웠죠. 됐죠? 이렇게 두 개가 금속이고요. 나머지는 비금속이에요. 원자 반지름 어떻게 친다고? 이렇게 치는 거 맞지? 같은 식이면 원자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됐어요? 그럼 금속 중에 원자 반지름이 크면 원자 번호는 어떻게 된 거야? 작아진 거죠. 됐어요? 그럼 A와 B 중에 누가 반지름이 커? A가 크지. 그럼 A가 원자 번호가 작은 거예요. 됐어요? 한 번만 더요. 이 비금속 쪽으로 가도 원자 반지름이 크면 원자 번호는 작은 거 맞죠? 그러니 C와 D 중에 원자 반지름은 C가 커요. C가 크면 원자 번호는 작은 거라고. 됐어요? 그럼 1번은 원자 번호 A가 가장 크다. 누가 제일 커야 돼? 제일 작은 애가 제일 커야 돼요. B가 제일 크죠.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럼 A는 원자 번호가 제일 작은 거죠. 3번이요. C의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는 헬륨과 같다. 보세요. C는 누구야? 여기 어딘가에 있는 애 맞지? 질소, 산소, 플로린이에요. 얘네들이 이온이 되면 누구랑 같은 배치를 갖는다고? 네온. 됐어요? 3번은 X. 보세요. 요거 외우시면 되죠. 그치? 그리고 요거 해주시면 돼요. 헷갈리는 게 있을수록 이렇게 포인트를 잡습니다.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이쪽 한 번만 넣어주세요. 잠깐만. 260번이요. 그림은 이주기 원소 A, B, C의 원자와 이온이 될 때까지의 크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죠? A 한번 볼까요? 원자는 이렇게 있는데 점선이 작아졌지. 그럼 A에다 쓰는 거예요.
원소는 컸었는데 이온이 될 때 작아졌죠. 그럼 A에다 뭐라고 쓰는 거야? 금속 양이온. 됐죠? 요거만 쓰시면 시험 문제 다 끝나는 거거든요. B는요, 요런 꼬라지가 됐죠. 비금속 음이온. C도 비금속 음이온. 됐니? 그럼 시험 문제 끝났습니다. 기억 A는 금속이 네. 요걸 찾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B는 C보다 양성자 수가 크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B와 C 중에 원자의 사이즈가 누가 커? B는 이만하죠. C는 요만하죠. 그죠? 그렇다면 원자 번호는 누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지. 작을수록 원자 번호가 커요. B는 원자 번호가 작다. 이렇게 쓰는 거죠. 양성자 수를 우리는 원자 번호라고 하니까요. 얘는 X. B와 C는 전자를 얻어 음이온 되기 쉽다. 선생님 써놨잖아요. 비금속 음이온. 비금속 음이온. 디귿 동그라미. 됐어요? 자, 261번 하나 풀어볼까요? 그리운 원소 A, B, C, D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데요. 됐어? 그럴 때 얘를 쓰세요. 부탁입니다. 쓰세요. 두 줄만. 됐어요? 한 번쯤은 연습해 주세요. 뭐라고?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라고 써 있어. 그러면 질소,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되니? 거기 나와 있는 4개만 쓰지 마시고요. 연습 삼아 이만큼 6개를 써보세요. 연습할 때는 좀 써보시고요.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쓰는 거야? 원자 반지름은 O, F, N, A, M, G 이렇게 부등호 얘만 이렇게.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쓰는 거야? O2 마이너스 플루오린 마이너스 나트륨 플러스 Mg2 플러스. 됐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다 틀리거든요. 한 번쯤은 이렇게 써보세요. 됐지? 그럼 이온 반지름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온 반지름 제일 큰 애가 누구니? C요. 됐지? 이온 반지름 두 번째 큰 애가 누구야? D요. 세 번째 큰 애가 누구야? 나트륨. 네 번째 큰 애 마그네슘. 나트륨 마그네슘을 또 썼네. 나트륨은 A, 얘는 B. 됐죠? 이렇게 놓고 푸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습니다. 됐니? 그럼 A와 B는 금속 맞지? 그죠? A와 B는 금속이니까 원자 반지름이 커? 이온 반지름이 커? 원자 반지름이 커요. 분모값이 크겠죠? 1보다 작아야 합니다. 기억은 X. A는 나트륨이요. C는 산소요. 같은 주기니? 아니요. X. 원자 반지름은 B가 크니 C가 크니? 부등호 이렇게 친 거 맞죠? B가 크죠. 원자 반지름은 B가 커야 돼요. X. 홀전자수 외우고 있네. 외워요? 1, 0, 1, 2, 3, 2, 1, 0. 홀전자수 외우고 있니? 1, 0, 1, 2, 3, 2, 1, 0. 외우세요. 홀전자수 외웁니다. 1, 0, 1, 2, 3, 2, 1, 0. 그럼 B는 0이고요. D는 1이죠. D가 커야 돼요. 4번도 X. 됐죠? 유효했잖아. 밑줄이요. 뭐 써라고? 원자번호. 그치? C와 D 보세요. 같은 주기 맞지, 그치? 그럼 같은 주기일 때 원자번호 누가 크니? D가 커야 되죠. 5번 동그라미. C와 D는 몇 대 몇으로 결합해? OF2가 되니까 1대 2로 결합합니다. 6번 X. 됐어요?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어때요? 시험 문제 여기서 바뀌죠? 그죠? 그
그리고 이온 결합 나왔을 때 요거 되게 중요한 거 맞지, 그지? 그리고 요거 꼭 체크해서 알아두세요. 이렇게 세 가지가 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점. 됐죠? 실판 지울게요. 셋.